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기간과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과 기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연속된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어느 시점에서 다른 어떤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이렇게 연속적인 시간의 단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작하는 점을 우리는 기산점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끝나는 점, 이것을 만료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월 7일이 기산점이고요. 7월 13일이 만료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산점에서 만료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반면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8월 13일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혹은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해서 사전에 정해놓은 그 시점을 우리는 기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민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규정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 규정은 기간의 계산뿐만 아니라 기한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때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일주원론으로 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초일불산입니다라는 단어로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요. 초일이 산입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기간을 따질 때 오전 0시부터 시작될 때 초일을 산입하고, 그리고 나이 계산할 때, 연령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도록, 즉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료점은, 즉 끝나는 점은 그 기간에 일주원론으로 정할 때 그 기간에 말일을 종료로 해서 만료한다. 즉 말일 산입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자, 이러한 그 단어로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종료일, 즉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요, 그 다음 날로 그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거. 자, 이 내용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법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기간 계산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사업 개시일이 3월 7일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될까요? 자, 계산해 볼까요? 초일 불산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3월 7일이 개시일이니까 기산점은 3월 8일이 되는 거죠. 자, 초일 불산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월 8일부터 따지는 겁니다. 따져서 20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3월 27일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8일, 9일, 10일 해가지고 일일이 따져 보셔야 돼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월 7일에다가 20일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으니까 3월 7일에다가 플러스 20일에서 3월 27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달이 바뀌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고 어떤 달은 30일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부터 며칠 그러면 일일이 따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그 밑에 있는 예를 보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날짜 계산하는 데 집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이 3월 20일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달이 바뀌죠. 자,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 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 초일 불산입이라고 그랬죠. 기산점은. 그래서 3월 21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21일부터 22, 23 해갖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달이 바뀌기 때문에 공식화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째 되는 날은 4월 19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일이 한번 따져서 계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지금 이 예제를 사업자 등록 3월 27일, 과세전적부심사 4월 19일이 계산이 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며칠로 정해지지 않고 만약에 몇 년, 몇 월 뭐 이렇게 정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자, 역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달력에는요. 어떤 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일까지 있고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고 또 어떤 연도에는 365일이고 어떤 연도에는 366일이죠. 자, 이렇게 주 원년으로 따질 때는 달력에 따라 따지는 건데 월이나 연에 장단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따진다라는 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증여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기한을 제가 주어지고 날짜 계산하는 거 위주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요. 자, 증여받은 날이 8월 17일이라고 하면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요? 자, 한번 따져 볼까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그랬죠? 자, 증여받은 날이 8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8월 31일이죠? 초일은 불산입이니까 자,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기산일은 9월 1일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3개월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일, 자, 11월 1일, 12월 1일, 3개월이죠? 1개월, 2개월, 3개월. 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죠? 9월 1일이 기산일이죠? 기산일의 전일이니까 언제일까요? 11월 달은 30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11월 30일이 만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경정청구,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법정 신고 기한이 2022년 7월 23일인 경우 기한은 언제일까요? 자, 따져볼까요? 7월 23일이라고 그랬죠? 법정 신고 기한이 23일 초일 불산입이니까 7월 24일이 기산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때부터 5년이라고 그랬죠? 5년. 그러면 202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022년. 자, 23년 7월 24. 24년 7월 24. 25년 26년 27년 7월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일에 전일이니까 2027년 7월 23일이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언제부터 며칠까지,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 월 혹은 몇 년 이렇게 따지는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최종 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이 기간이 만료한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10월 30일부터 4개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10월 30일이 초일이니까 11월. 자, 11월 1일이죠. 기산점은 11월 1일이 기산점입니다. 그때부터 4개월이니까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1일, 12월 1일. 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의 전날이면 2월 달이죠. 자, 그러면 28일이 있을 수도 있고
29일이 있을 수도 있죠. 윤년인 경우. 그러면 그냥 해당하는 윤년인 경우에는 29일이 만료일이고 윤년이 아닌 경우에는 2월 28일이 만료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기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제부터 며칠, 언제부터 몇 월, 언제부터 몇 년, 자 이렇게 따지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기한의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신고 등의 기한이 만약에 공휴일인 경우 기한인데 예를 들어서 뭐 8월 17일이 8월 17일이 기한인데 이때 뭐 신고나 신청, 청구 기한이에요. 근데 8월 17일이 만약에 공휴일이에요. 토요일 혹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기한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전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인해서 만약에 정지됐을 경우, 자, 통신망이 만약에 에러가 생겨갖고 뭐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종종. 자, 그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거. 그 날이 아니에요.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장애가 복구된 그 당일이 아니고 만약에 장애가 복구됐는데 뭐 11시 뭐 40분에 복구됐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라는 거, 그 다음 날이 기한으로 계산된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